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물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물리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통 이제 미적분 수업을 한 다음에 물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미적분 수업을 진행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물리 수업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좀 올려놓고, 저도 수업이 일단 많으니까 이제 일부 수업은 영상 참고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올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해서 몇 개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당연히 그 영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은 많이 빼고 딱 깔끔하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좀 할게요. 자, 먼저 그 물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좀 필요한 만큼만 좀 전달하는 편이거든요.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대체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은 많이 졸려해요.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일단은 물리에 수학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그 물리의 본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을 일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태도가 거의 수학을 이용해서 자연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학은 사실은 그 후퇴가 없는 학문이잖아요. 네, 물론 발전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혼돈의 시기 같은 걸 겪으면서 어쨌건 간에 물리에서 수학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물리란 과목에 그 조금 다른 분야의 과학들하고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관성을 매우 추구한다 정도? 이렇게 좀 쉽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물리에서 9세기 때 처음 연구되었던 내용들이 9세기 때부터 좀 물리에 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네 가지 물리량이 정의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 주제는 운동의 표현이에요. 운동의 표현. 자, 운동의 표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표현을 같이 해주면은 expression for motion. 자, 운동의 표현. 자, 어떤 건 네 가지가 먼저 이제 수학적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처음에 위치 벡터. 벡터는 저희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칼라 벡터 두 개를 고등학교 때 먼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과 가면은 텐서라는 그 개념도 더 배워요. 그래가지고 랭크 개념을 통해서 스칼라와 벡터를 모두 일반화 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건 이제 물리과 가면은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치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시공간 4차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그냥 가장 이제 기본적인 3차원만 표현을 해가지고, 자, x, y, z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를 공간적으로 이제 좌표축을 도입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거를 x1, y1, z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좌표 x1, y1, z1 해가지고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이게 위치 벡터예요. p 벡터.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미적분 먼저 한 다음에 미적분을 설명한 다음에 물리를 설명을 좀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제일 기초적인 개념이 미적분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미적분으로 미적분 표기를 쓰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어요. 내용을. 그게 뭐냐면요, 변화율 개념을 이해를 하면 돼요. 변화율이 뭐냐면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에요. 다시요. 변화율이랑 이게 레이트예요. 레이트.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근데 저희가 변화량을 여러 가지 변화량 있잖아요. 뭐 몸무게 변화량도 있고, 키 변화량도 있고, 나이 변화량도 있고, 그잖아요. 대체로 초기의 물리들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운동을 표현한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율도 시간의 변화량 분의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변화율을 정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속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벡터 변화량, 델타 p 벡터.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델타라는 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어떤 물리량 변화량 분의 델타 어떤 또 다른 물리량, 이렇게.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물리에서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이 저희가 실제로 교육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더라도 좀 학생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마 곤란할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이걸로 완전히 이제 못 박아서 완전히 제대로 공부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접근성을 좀 높이고, 이게 그만큼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를 일단은 좀 저변에 깔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어렵다고 학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봐서라도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표기들에 적응이 되어야 그 다음 내용들을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변화량분의 변화량으로 그 정의가 되는 물리량은, 저희가 이게 시간 변화량이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간 변화량을 제가 크게 잡냐 작게 잡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물리량의,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물리량의 변화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량분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했을 때 분명히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변화량과 변화량 사이는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량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 이게 시간 변화량하고 위치 변화량 그 사이에 그 변화량 사이에 있는 그 값들은 그때 달라지는 값들은 표현해 줄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면은 저희가 정확한 속도를,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냐, 이게 순간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dt분의 dp 벡터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간 변화량을 아주 작게 했을 때 그때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벡터로 나타내냐면요. b 벡터는 위치 벡터를 미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dt분의 d p 벡터는 x1, y1, z1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x1, y1, z1. 자, 이게 다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x, y, z, xyz랑 비교하려고 원 첨자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dt분의 d 이 스칼라 연산자를 각각의 성분으로 분배해가지고 이제 실수배라는 거 배워요. 그 벡터에서 dt분의 d를 속에다 넣어주면은 dt분의 dx1, dt분의 dy1, 그 다음에 dt분의 dc1.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가속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시 좀 정리하고요.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간속도라고 부르시면 돼요. 순간속도예요. 순간속도. 아시겠죠? 얘는 순간속도고 이 양은 평균 속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순간속도랑 평균 속도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순간속도는 저렇게 나타내면 돼요. v 벡터.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도는 v 벡터에다가 이렇게 bar을 씌우거나 무슨 저희가 뭐 복소술, 켤레 복소술 씌우듯이 bar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꺽쇠로 평균 개념을 average라고 불러요. average velocity. 이렇게 꺽쇠 기호로 나타내주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일반적인 교재에서 이 벡터 기호를 잘 쓰지 않잖아요. 고등 교재에서는. 근데 대학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제일 기초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A 벡터는 그러면 똑같이 정의하면 되겠죠. 평균 가속도는 제가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dt분의 dv 벡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벡터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벡터 바로 쓸게요. 각 위치 성분의 이계 미분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의 표현이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조금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의외로 저희가 운동량 개념이 일찍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량이 제일 뭐 일찍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는 되게 쉬워요. 비대기수가 따로 없잖아요. 질량밖에 없잖아요. 질량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역학적으로 운동하는 양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운동하는 양적인 개념도 커질 거다. 근데 운동의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이 달라지면은 다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도 벡터로 표시를 해야겠죠. P 벡터라고 하는데 위치 벡터는 large P를 썼어요. 대문자 P. 근데 이제 운동량은 소문자 P를 써요. 소문자 P를 쓰고 정의로는 질량과 속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리고 방향도 속도의 방향과 같다고 하여 비례계수 K를 처음에 원래 써야 되겠죠. 근데 비례계수 K는 그냥 1로 정의했답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 정의했어요. 처음에 정의한 건 원래 비례계수 잡지 않아요. K가 기준이니까요. 다른 것들이 다 이거 기준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량을 왜 P라는 기호를 쓰냐면요, 여기 M과 B는 전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영어 단어는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P 벡터, 처음에 위치라고 하는 거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벡터. velocity예요. 속도는 acceleration. T는 전부 타임이에요. 타임. 물리에서 모든 T가 타임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타임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소문자 T로 써요. 대문자 T로 쓸 때도 있는데 보통 대문자 T는 온도를 뜻하거나 뭐 다른 걸 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 자체는 매스예요. 매스가 아니고 질량, 매스. 그 다음에 저 P, 운동량 P는 뭐냐면요,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 근데 모멘텀 스펠링 보시면은 어딜 봐도 P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 P는 뭐냐면요,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가면은 대여가 불가한 자료들이 모여있는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뭐 실제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1차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레퍼런스에서 이제 그 어원 사전을 항상 켜놓고 그래놓고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오는 어원학 사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운동량, 이렇게 피멘텀이라는 용어를 찾았는데, 피멘텀. 그러니까 초창기에 운동량을 영어로 피멘텀이라고 불렀어요. 피멘텀. 900년대 때 실제로 쓰였어요. 그 어원학 사전에 나와요. 이게 P가 나중에 이제 모멘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M 벡터 이렇게 뭐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여태껏 써왔던 전통이 있으니까 P로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이제 운동의 표현이에요. 운동의 표현. 간단하죠? 운동의 표현은 운동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용도로 쓰는 기호들이잖아요. 이거는 운동을 이해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지금 결국에는 포지션이 왜 위치가 왜 바뀌는지를 이해하려면 속도가 왜 바뀌는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속도도 왜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왜 바뀌는지를 이해하려면은 acceleration, 가속도가 왜 있는지 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가속도가 왜 있지를 이해하려면은 그게 곧 운동의 이해겠죠. 가속도가 왜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뉴턴이 주장했던 게 이제 힘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물론 힘의 정의가 가속도랑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힘의 정의는, 이거는 운동의 이해 단원이에요. Understanding of motion. 그러니까 Understanding of motion.
자, 요런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힘, force의 정의는 지금 물리에서는 힘이란 개념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힘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고전역학에서 얘는 이제 dt분의 dp 벡터로 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 힘의 정의는 아셔야 돼요. 일단은 힘은 두 가지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주는 요인, 변화를 주는 것. 이런 요인, 그러니까 팩터, 요인, 원인, 뭐 인자, 원동자,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철학적 표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근원적인 대상으로 바라본 거죠. 힘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 물체의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경우를 동력학, 그러니까 정력학과 동력학이라는 게 있는데 정력학부터 스태틱스가 동력학, 운동 상태는 다른 말로 속도예요. 속도, 속력과 방향. 이거 아시겠어요? 물체의 모양에 변화를 주거나 운동 상태, 즉 속도, 즉 속력과 방향. 속력에 영향을 안 주고 방향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구심력 같은 거 다 배워요. 힘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근데 물체의 모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이제 그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학문이 정력학이에요. 역학인데 스태틱스, 정지에 있는 역학이다. 역학은 영어로 제가 메카닉스라고 불러요. 메카닉스. 이 메카닉스 중에서 정지에 있는 거는 정력학,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운동,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 중심이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그런 운동을 다루는 거를 동력학이라고 하고요. 동력학은 다이내믹스. 동력학, 다이나믹스. 많이 들어본 단어시죠? 자, 그러면은 운동의 표현이 이게 있고 네 가지가 있고 운동의 이해가 지금 F는 DTU는 DP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거는 전부 병진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병진 운동. 맨날 한국어로 그러니까 linear motion인데 angular motion이 아니고 linear motion.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질량 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질량 중심 가만히 있고 이제 회전하는 운동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회전하고 질량 중심 이동이 같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막 돌면서 어디 가겠죠. 그 두 가지 운동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linear motion하고 linear 그 다음에 angular. 그러니까 병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그렇다면 병진 운동에 대한 소개만 지금 제가 드린 거면은 회전 운동도
각의 위치랑 각의 속도와 각의 가속도 등등이 있겠죠. 각 운동량도 있겠죠. 제가 그거를 각 위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변위를 지금 소개를 안 드렸는데 변위, 각 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위는 지금 여기서 그냥 짧게 쓸게요. 변위. 자, 영어로 displacement라고 하고요. displacement. 라지 D 벡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델타 P 벡터예요. 대문자 P 벡터. 제가 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서 오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순서가 네 지금 말씀드린 명확히 델타는 저기 차이를 뜻하는 difference에서 그 딴 D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large D가 그러니까 대문자예요.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소문자 델타를 쓰게 되면 작은 변화, 뭐 작은 누정량 이런 변화가 되고 이런 뜻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mall d, small dt분의 small d p 벡터 이렇게 쓰게 되는 D는 differential이 D예요. 근데 이 differential은 그 미분, 그러니까 미소 변화량 이런 뜻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변화량이에요. 근데 얘가 누정량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변화량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간에 큰 갈래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 어떤 변화된 양적인 개념을 뜻하고 여기서의 그 displacement는 변이란 뜻이고요. 변이. placement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포지션이 바뀌었다. 아시겠죠? 자, 그 병진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각 운동에 대한 그 운동의 표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세타 벡터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각 변이는 델타 세타 벡터 하면 되고요. 각 속도는 오메가 벡터 하면 되고요. 오메가 벡터는 당연히 dt분의 d 세타겠죠. 세타 벡터.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속도는 알파 벡터 dt분의 d 오메가 벡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각 운동량은 L 벡터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는 dt분의 아니죠. 얘는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관성 모멘트, 그 질량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요거 유도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회전 운동할 때 그 나타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뉴턴 역학처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일단 제가 그 정의만 써놓을게요.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 i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i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r제곱 dm r제곱 dm 그 다음에 오메가 벡터. 그래서 전체 질량을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각 운동량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뉴턴 법칙에서 쓰던 그 수학적인 관계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 마찬가지로 저기 그냥 포러스 말고 앵귤러 모멘텀을 앵귤러 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어떤 힘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토르크라고 불러요. 토르크. 돌림힘이에요. 한국말로 돌림힘. 돌림힘은 자 타우 벡터 이렇게 쓰고요. 타우 벡터 토르크 t죠. 타우 벡터는 dt분의 자 dl 벡터 이렇게 각 운동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판서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여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물리에서
물리의 운동량 그 운동의 표현과 운동의 이해 처음에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는 저희 물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